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환 중 하나인 고지혈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당사자 혹은 부모님께서 건강검진 후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시고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지혈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 드리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쇠퇴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 옷 입기, 이동 등 기본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심리적인 위축감과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곧 활동 능력과 연결됩니다. 건강해야 친구들과 만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에만 머무르게 되고 사회와의 단절은 우울감이나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건강관리에 있어 고지혈증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지혈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에는 각종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노년의 건강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자녀들은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들은 간병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을 안게 되고 이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가족에게도 큰 행복과 안정감을 선사하는 선물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존엄성을 유지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남은 여생을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으면 은퇴 후에도 원하는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다면 그 삶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은 건강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웰빙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며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년 노년층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피가 끈적끈적하다, 혈관이 막힌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속 혈액에 기름 성분, 즉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기름때가 끼듯이 혈관벽에 이러한 지방 성분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50대 초반의 김철수님께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평소 술도 즐기시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을 낙으로 여기셨죠. 잦은 야식과 운동 부족까지 겹쳐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높게 나오셨습니다. 김철수님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왜 무서운가요? 고지혈증 자체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마치 조용한 살인자처럼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하면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좁아져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뻐근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관상동맥이 좁아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흡연, 가족력,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심장마비라는 말로 더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우리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 바로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마치 생명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갑자기 꽉 막혀버리면 그 이후에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 즉 심장 근육이 경색,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혈관이 막힐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오래된 혈관 질환인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 상태에서 그 찌꺼기들이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피떡, 즉 혈전이 만들어져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좁아진 수도관에 갑자기 큰 이물질이 걸려 물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간혹 협심증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쉬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심하고 안정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들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비만이나 운동 부족, 심한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가슴 통증입니다. 쥐어짜는 듯하거나 짓누르는 듯하거나 심하게 뻐개지는 듯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증은 단순히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고 왼쪽 팔이나 어깨, 목, 턱, 심지어 등이나 명치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숨이 갑자기 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 심하게 어지럽거나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여성분들은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가 안 되거나 턱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의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해서 응급의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스스로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119의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물을 투여하거나 혈관을 넓히는 시술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심한 경우에는 수술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위주의 식단을 챙기시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은 매우 위협적인 질환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소중한 심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60대 중반의 박선영님은 폐경 이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셨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선영님은 평소 건강에 신경 쓰셨지만 혈관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고지혈증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행히 고지혈증은 생활 습관 개선과 식단 조절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대 후반의 이만수님은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격렬한 운동은 어려워하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꾸준한 산책 덕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 푸른 생선과 같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살코기나 생선을 드세요.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선들은 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 응고를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특히 좋은 등푸른 생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고 DHA와 EPA가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치도 좋습니다.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부드러운 식감으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꽁치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연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도 좋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으며 칼슘과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청어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더불어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러한 생선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튀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 요리를 선택하세요. 빵이나 면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요. 매 끼니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적당히 드세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과도한 음주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하시고 술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지혈증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